자, 이제 교재 185쪽에 자, 2번 지정 대상 및 규모. 그래서 대상 지역 및 규모는 거기 이제 책에 표시돼 있죠. 작년에는 단독으로 출제를 해서 단독으로. 전에는 보통 다른 지문에다 한 개 정도씩 이렇게 지문을 넣는데 작년에는 통째로 도시개발구역 지정 규모에 맞지 않는 것 이런 식으로 통째로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제 규모를 공부할 때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거예요. 일일이 숫자 외우는 것보단 지정할 때는 도시지역 안 하고 도시지역 외일 대로 구분하시면 돼요. 왜 도시지역과 도시지역 외냐면 아까 도시개발구역은 어디에서도 지정되고 도시에서도 지정하고 비도시에도 지정한다. 이렇게 두 개로 구분했으니까. 그래서 이제 도시지역에서 항상 유의할 게 보전 녹지는 대상이다 아니다? 아니다. 요걸 꼭 생각해야 돼. 유일하게 용도 중에서 지정할 수 없는 것이 보전 녹지 하나에게. 그럼 보전 녹지를 빼고는 전부 1만 제곱미터 이상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러니까 도시지역은 간단해. 그 대신에 이제 공업이라고 나올 때 요것만 얼마다? 3만 이상이야. 그러니까 공업이 아닌 거, 보전 녹지 아닌 거 두 개만 생각하면 돼. 그럼 그 두 개를 빼고는 모두 얼마? 1만 이상. 뭐 주거 1만, 상업 1만 이렇게 외우지 말고 이렇게 정리해서 딱 기억하고. 그럼 도시지역 외 쪽은 원칙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이고 예외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자, 항상 공법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숫자가 이거죠. 30만, 10만, 3만, 1만. 요 숫자가 가장 많이 나와. 아까 어디서 30만이 나왔을 건데? 지정을 제한한다. 국장한테. 그때도 얼마? 30만 이상. 또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구역 배울 때 비도시 쪽도 얼마? 30만, 10만, 3만 이렇게 나오죠. 늘 30만은 얼마, 뭐를 말해? 신도시. 자, 10만 하면 미니 신도시, 3만 정도 하면 뭐 상가 정도만 형성하는 이런 개념으로 돼 있어요. 다시 여기서 예외가 10만 나올 때는 아파트나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어. 건설 계획이 포함되어 있고 그때 요 포함됐다고 돼야 요건이 갖춰져. 요건이 들어가면 10만 이상. 자, 해당된 요건 하나만.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돼서 교육청에 협의를 거친 경우 이런 경우는 얼마? 10만 이상. 어디서 이런 비슷한 거 배우셨지 이것도? 바로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거기도 30만인데 예외 10만 나올 때는 아파트 연립 건설 계획 포함되고 초등학교 용지 확보해서 동의했다 그러지. 동의? 지금 뭐야? 협의야. 글자 하나가 틀려. 협의야. 확인해 볼게요. 일단 도시지역은 보전 녹지 빼고는 기본적으로 1만 이상이고 공업만 얼마다? 3만 이상 해결됐죠. 그때 도시지역 외의 지역. 도시지역 외의 지역은 원칙은 얼마다? 30만 이상이야. 그래서 다만이라는 게 뭐야? 예외 그 말이지. 예외는 자, 첫 줄 끝에 아파트, 연립주택, 건설 계획이 포함된 경우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추면 10만 이상으로 한다. 그래서 1번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 1번 하나에 보면 첫 줄 끝에 초등학교 용지가 확보됐다. 그래서 교육청과 뭐 했다? 협의했다. 그거 하나만 기억하면 돼요. 어차피 출제도 두 개는 다 안 낼 거니까. 그 다음에 쭉 내려서 다른 건 빼고 적용 배제 쪽을 보세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권자가 계획적 개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과 2의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럼 1번만 생각하세요. 1번이 뭐예요? 양괄호 1번이? 그 규모죠. 규모. 그 맨 위에 규모. 그 규모를 적용 안 하고 지정하는 경우도 있다. 그 말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 봐보면 자, 박스 안에 1번 무슨 지구 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로 지정된 지역. 여기는 만약에 1만이나 3만이나 30만 10만 이런 숫자하고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런 면적 상관없이도 지정할 수 있다. 그게 어디다? 취락과 개발진흥이야. 왜 그럴까? 이미 두 개 지구는 완화하려고 지정했잖아. 완화된다는 건 뭐야? 개발하려고 지정돼 있잖아.
자, 우리가 지난번에 개발진흥지구는 어디 지역 외의 지역에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다 개발하고 싶거든 무슨 지구 지정하라 개발진흥 지정하라 배웠잖아. 그러니까 국토계획부로 나오는 취락과 개발진흥지구는 계속 반복적으로 출제가 돼. 국토계획부 출제해도 되고 여기다 출제해도 되고 자주 나와. 그 다음 2번에 무슨 구역 지정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된 지역. 그럼 지구단위 계획도 이미 계획적 개발이잖아. 개발하려고 또 면적도 이미 확보돼 있고. 그 다음에 또 3번에 주의할 게 국장이 중앙행정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지역 자연은 재배. 이게 어디서 나왔네 아까? 아까 미개발 지역에서 한번 나왔잖아. 바로 계획 구역 먼저 지정하고 계획을 나중에 수립할 수도 있고 여기는 면적 상관없이도 지정할 수도 있다. 두 군데 들어있어. 그래서 아마 시험에서 잘 썼던 지문이 올 거야. 요거는 두 군데 들어가 있어. 아까 맨 처음 어디에 있어? 미개발 지역. 그 미개발이니까 구역 먼저 지정하고 계획 나중에 수립하는 경우 있었죠. 거기에도 있고 또 뭐에 관계없이 면적 관계없이 지정할 수 있는 곳에도 있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이걸 시험에서 잘 써먹어 이 지문을. 그 다음에 이제 분할과 결합 이런 거 이제 보실 필요 없어 아직은. 그 다음에 오른쪽에 지정 절차는 5월 정도 가면 자동으로 알게 돼 있어. 왜냐하면 나중에 계획 같은 걸 제대로 배우면 요거는 그냥 지정 절차 아주 쉽게 돼. 그러니까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자, 페이지를 쭉 넘겨서 어디로 가냐면 190페이지로. 그 지정의 효과가 요거야 요거. 자, 도시개발구역 지정되면 무슨 지역 된다. 도시지역 지구단위 계획구역 결정고시로 본다. 요거 하고 그럼 결정고시로 볼 때는 지형도면 고시도 언제 한다? 사업 시행 기간 안에 한다. 그러나 어디는 제외된다. 비도시 지구, 취락지구는 그러하지 않는다. 그 내용이 거기 들어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책에 보면 첫 줄에 동그라미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고시가 되면 그 다음 줄 무슨 지역?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다만 하고 뒤에다 요거 쓰세요. 비도시 괄호 속에 쏠 게 아니라 앞에다 써놔야지.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구역 및 취락지구는 제외한다. 그러하지 않는다. 제외한다. 괄호 속에 써놓은 거는 법조문 내용이야.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해석해서 써주면 좋잖아. 이미 여기는 무슨 구역으로 본다? 지구단위 계획을 보니까 만약에 비도시 지구단위 계획 지정하면 굳이 될 필요 없잖아. 똑같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이니까 그 앞에다 비도시를 쓰면 더 이해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지형도면 고시하고 나오면 무조건 끝에 무슨 기간 안에? 사업 시행기간 안에만 하면 된다. 그 다음에 2번 개발행위 허가. 타이틀도 행위지 아니라 개발행위 허가. 그럼 우리가 개발행위 허가를 배웠잖아. 국토계획법 몇 가지로 배웠나요? 그래서 국토계획법을 자세하게 설명해 준 거야. 개발행위 허가를 몇 가지? 5가지 배웠잖아. 근데 여기서부터는 도시정비법까지는 7개로 돼 있어. 7개. 이유가 이제 뭔지 설명할게요. 우리 5가지일 때 봐봐요. 5가지일 때 1번이 뭐였나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 설치였거든. 이거 이해를 해줘야 돼. 설치나 건축은 같은 뜻이라고 그랬지? 그런데 여기는 요거를 2번으로 내려오는 거야. 여기 2번으로. 그래서 건축 뒤에를 봐보세요. 1번에. 건축 뒤에 뭐가 있나요? 대수선 용도 변경을 포함하고 있잖아. 그래서 분리를 한 거야. 건축만 있으면은 설치하고 같으니까 하나로 보는데 여기는 건축뿐 아니라 대수선 용도 변경까지가 들어가니까 분리를 한 거야. 그래서 공작물 설치를 2번으로 내리게 된 거야. 이해됐나요? 원래 건축과 설치는 같은 거니까 원래는 1번이야. 근데 건축 뒤에 뭐가 들어가 있어? 대수선 용도 변경이 들어가니까 그걸 분리를 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 국토계획법 1개인 것을 여기는 몇 개로? 2개로 쪼갰어. 그럼 이제 5개가 6개가 되는 거지. 그런데 7번을 신설한 거야. 이제 7번에다는 신설 쓰면 되지. 그 7번 신설한 게 뭐야?
중목의 벌채 식재야. 그럼 중목의 벌채 식재가 왜 필요한가? 여기 봐봐요. 사업을 어디서 해? 전답임야잖아. 그럼 사업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중목 배내야지. 그래서 중목 벌채가 있어. 또 이제 공사 끝났어. 그럼 나무 새로 심어줘야지. 그래서 중목 식재한다. 이런 말이 들은 거야. 근데 국토계획법은 그런 말이 필요 없잖아. 그래서 없어. 거기는 국토계획법은.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을 정확하게 5개 알면 그냥 자동으로 해결이 돼. 이게 하나만 신설됐다. 그럼 중목, 벌채, 식재. 그 다음에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를 분리했다. 왜 분리했다?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대수선하고 용도 변경이 들어가니까. 그걸 묻는 거야 시험에서는. 당연히 이런 행위하려면 허가받을 이런 걸 안 묻어. 당연히 안 묻는데 그런 종류가 틀려졌다. 그렇게 공부하면 돼. 나머지는 일체 보실 거 없어 그러면. 그러면 이제 조건부 붙으면 뭐 한다? 허용한다 배우셨지? 국토계획과 내용은 똑같아. 가지수만 이렇게 분리하는 것만 다르다. 이렇게 공부하시면 돼. 그 다음 오른쪽에 도시개발구의 지정의 해제가 나와. 또 이 부분이 출제 빈도가 높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도시개발구역까지 배우는데 여기까지만 해도 여러분들 3문제 정도로 맞추게 돼 있어. 자, 그럼 해제 문제 보세요. 해제 사유. 원칙은 첫 줄 끝에 다음에 규정된 날에 무슨 날에 다음 날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랬어. 그래서 공법은 주로 실효 문제가 나오거나 해제 문제가 나오면 항상 그날에 무슨 날 다음 날에 이렇게 돼 있어. 다음 날에. 그런 것만 생각해도 잘 안 틀려 시험 문제를. 그래서 이제 1번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3년이 되는 날에 무슨 날? 다음 날이겠지. 항상 안 읽어도 그건 따라서 읽어야 돼. 다음 날이라는 말. 그 다음에 2번 도시개발사업 공사 완료. 우선 괄호 빼고 공사 완료 공고일에 무슨 날? 다음 날. 넘기지 마 아직 넘기는 일 아니요. 박스 거기서 있는데 왜 넘겨? 아니 넘길 일은 없어. 자, 그런데 괄호 속을 보세요. 이제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이 되겠네. 그럼 다시 괄호 앞에 공사 완료 밑줄. 그 공사 완료니까 무슨 방식일까? 그렇지, 수용이겠지. 수용. 아까 우리는 특별한 말 없으면 뭐다? 수용이 원칙이다. 그럼 예외일 때는 괄호 속에다 뭐라고? 환지 이렇게 써준다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여기 봐요. 여기 아까 수용은 마지막에 뭐야?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맨 끝에를 설명한 거야 지금. 그 2번은 지금 어디를 말해? 수용은 여기를 말한 거야. 공사 완료 공고일에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에 다음 날. 2번 확인됐나요? 여기야 지금. 자, 그럼 이제 다음 장 넘겨서 우선 어디를 보냐면 양괄호 2번을 보세요. 해제 효과. 그 해제 효과를 먼저 보세요. 1번 환원 폐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에는 그 둘째 줄 끝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은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 및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뭐대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났어. 다만 공사 완료 그 줄 끝에 괄호 속에 환지 처분 공고에 따라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는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났어. 자, 이걸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자, 지금 여기를 말해요. 지금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돼서 자, 뭐가 됐다?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가 됐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거기서 요 구역 지정부터 여기 인가까지, 여기 인가 들어있죠. 그러니까 구역 지정에서 요 인가까지를 몇 년 안에? 3년 안에 인가를 신청하라. 요 지문이야. 아까 앞에 1번 지문이. 그러니까 무조건 구역 지정고시 되면 요 인가 신청까지를 몇 년 안에? 3년 안에 하라고 그래서. 그럼 3년 안에 인가 신청해서 인가 받으면 시행자로 뭐가 되고? 확정되겠지. 확정되고 시행자한테 무슨 권리죠? 공사 착공 권리를
부여한다. 이런 걸 배우셨지? 그래서 이제 착공 권리 받아서 뭐 하면 된다. 착공하면 된다. 이 원리예요. 그런데 그거를 몇 년 안에 안 하면 요거를 3년 안에 안 하면 3년의 무슨 날에는 다음 날에는 3년의 다음 날에는 그 구역은 지정이 바로 뭐 된 것으로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요 내용이야. 무슨 구역이? 도시개발구역. 그러니까 3년 안에 인가 신청 안 하면 이 구역 지정을 뭐 한 걸로? 해제한 걸로 보겠다. 그 내용이야. 그때 해제가 되면 환원이나 폐지된 것으로 또 본다. 이렇게 놨네. 그럼 이 환원과 폐지가 뭐냐면 아까 이쪽은 지금 무슨 지역이야? 도시지역이야. 그럼 도시지역일 때는 무슨 구역이 됐어?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그때 요거는 폐지된 것으로 보고 아까 이쪽 부분은 뭐였나요? 비도시였지. 비도시였으면 요거 지정으로 무슨 구역 됐어? 도시가 됐지. 도시된 거 다시 뭐로? 비도시로 환원된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도시됐던 것은 해제가 되면 다시 뭐로? 비도시로. 그 다음에 도시지역이었던 것이 무슨 구역 된 거는 지구단위 계획구역 된 것은 폐지된 것으로 본다. 요게 1번 사항이야.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다시 한번. 구역 지정되면 다시 구역이 지정되면 무슨 지역 돼? 도시지역과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돼. 근데 그 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안에? 3년 안에 실시계획인가 신청 안 하면 그 3년의 무슨 날? 다음 날에 이 구역이 해제가 돼. 해제가 되면 요렇게 됐던 거 요거는 도시로 된 거 다시 어디로? 비도시로 환원돼. 요거는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야. 요까지 됐죠? 자, 마지막.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이나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두 개 한꺼번에. 자, 다시 수용 방식은 무슨 날로 다음 날? 공사 완료 공고일의 다음 날. 환지 방식은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다음 날이 되면 역시 구역은 지정이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본다. 그 내용이야. 근데 이때의 해제는 뭐 되지 않는다? 환원되거나 폐지되는 것 아니다. 그 문제야. 이미 공사가 다 끝났으면 이제 확정이잖아. 확정됐으니까 굳이 폐지되고 환원될 일은 없다. 그 문제야.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에서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해제되는 경우는 무조건 뭐 돼? 환원 폐지돼. 근데 공사가 다 끝났다 이 말 나오면 환원 폐지되는 거 아니다. 이게 공법의 모든 원리가 딱 똑같이 돼 있어. 이미 우리 국토계획법은 이걸 아직 안 배우고 넘어왔어. 그런데 앞으로 마찬가지고 정비법에 가도 또 마찬가지 나와. 무조건 몇 년 안에 해라 해서 해제 문장 보이면 무조건 무슨 날에? 다음 날에 해제돼. 근데 해제된 게 공사 끝나기 전에 해제된 건 전부 뭐 된다? 환원. 여기 나와. 환원. 여기는 하나 더 폐지도 있고. 근데 공사가 다 끝났다 그럴 때는 환원 폐지되는 거 아니다. 이렇게 두 개 구분하면 돼. 그러면 여러분 시험에 그 지문이 반드시 하나 나와. 여러분 시험에 반드시 답으로 나와. 그 내용이 구분하시면 돼. 그럼 이제 원칙은 알았어. 그 대신에 192쪽에 맨 위에 봐봐요. 또 예외적 해제라는 말이 써져 있나요? 예외적 해제는 둘째 줄 보세요. 규정된 날에 다음 날에 그 구역 지정이 해제된 것을 본다. 이유는 알겠지? 근데 언제냐? 첫 줄에 다시 도시개발구역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그랬네? 그럼 여기가 어딜까? 그렇지. 미개발지역이잖아. 미개발지역. 그러니까 예외 그러지 말고 예외 옆에다 미개발지역은 이렇게 써줬으면 참 좋겠지. 미개발지역은. 그러니까 미개발은 뭐부터 지정해? 구역 지정 후에 계획 나중에 수립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금방 여러분이 알아들었을 거란 얘기지. 그럼 그따 써놓고 해드릴게 이제. 그 밑에 거는 이제 나중에 여러분 설명 듣고 읽으시면 돼. 자, 미개발지역이야. 자, 미개발지역은 뭐가 먼저 지정돼? 도시개발구역이. 도시개발구역이 먼저 지정고시가 돼. 그래서 지정고시에서 무슨 지역으로 바꿔놔야 돼?
도시지역이나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이렇게 결정 고시된 것으로 먼저 받거나 그러고 나서 무슨 계획을 개발 계획을 수립한다 요 내용이야. 그러니까 예외라는 말은 뭐하고 뭐가 바뀌었다? 원칙은 개발 계획이 먼저고 예외는 뭐가 구역 지정이 먼저. 그 두 개 순서가 바뀌면 예외. 이렇게 나오면 원칙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어떤 지역은 미개발이야. 미개발. 미개발은 항상 개발할 수 없으니까 먼저 지정해서 개발할 수 있는 뭘로 바꾸나 도시나 지구 단위로 바꿔놔야 돼. 바꿔놓고 나서 무슨 계획을 개발계획 수립하라. 요게 예외야. 그러니까 순서 두 개만 바뀌는 거야.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아. 실시계획 작성한다. 실시계획 인가 고시한다. 이건 똑같이 단 얘기야. 단지 뭐만 요 두 개만 순서가 바뀐다 그 내용이야. 그럴 때 요 구역이 지정돼서 요 계획을 수립하는데 요때 기간이 정해져. 2년 안에 수립하라고 돼 있어. 아까 이때는 동시라고 그랬지? 요게 동시에 발표가 되는데 요렇게 예외일 때는 구역을 지정해 놓고 계획 수립까지가 몇 년? 2년을 줘. 2년을. 다시 수립됐으면 요 인가 신청까지는 똑같이 3년을 줘. 3년 안에 인가 신청하라. 그러니까 이제 날짜로만 보면 인가 신청은 원칙이든 예외든 똑같이 몇 년? 3년이야. 그 대신에 저쪽은 구역 지정되고 3년이고 요거는 계획 수립하고 3년이야. 차이점이야. 다시 한번 양쪽 모두 인가 신청하라. 그러면 똑같이 몇 년? 3년. 근데 원칙은 무슨 날로 3년? 구역 지정한 날로 3년이고 여기는 계획을 수립한 날로 3년이 된다. 요 차이를 말해. 구분하시겠죠? 여기까지. 자, 그때 2년 안에 이걸 안 하거나 3년 안에 안 했다. 이제 한꺼번에 안 하면 각각의 무슨 날에 다음 날이겠지. 2년 하면 2년에 다음 날. 여기는 3년에 다음 날이 되겠죠. 다음 날에 그 구역은 지정이 뭐 된다. 해제된 것으로 보겠다. 그럼 이때도 해제된 것은 공사가 끝나기 전에 해제됐어. 그러니까 뭐 돼야 돼?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여기까지. 그 다음에 여기에 2년하고 여기에 3년이란 숫자가 각각이야. 5년이 되는 경우도 있어. 마침 합해도 5년은 되는데 합해서 5년이 아니라 각각 5년이 될 수 있는 경우야. 이 경우는 뭐가 나오냐면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이렇게 나오면 좀 시간이 더 길게 걸린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만약 330만이 만약에 여기다 시험 문제 줄 때 자 자연 녹지 이렇게 나왔어. 자연 녹지가 330만 이상이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 뭐부터 구역 먼저 지정하고 계획 나중에 수립하겠지. 그때 몇 년? 그렇지 2년이 아니라 5년이 걸린다 그 내용이야. 다시 여기서까지도 몇 년? 5년이 걸린다 이렇게 말이야. 그러면 얼마야? 10년이지 기본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수용 방식은 좀 크게 만들면 기본적으로 10년이 넘어간 이유가 여기서도 벌써 10년 나오잖아. 여기서까지 5년, 여기서까지 5년. 그럼 또 여기 계획 만들어 공사하는 우리가 이제 아파트 짓는 거 간단하지 한 3년이면 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보통 15년. 수용 방식도 빨라야 한 15년 정도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좀 아시면 돼. 숫자를 알면. 그러면 여기서도 자 2년과 3년인데 면적이 얼마로 나왔다? 330만. 그럼 2년짜리도 5년, 3년짜리도 5년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게 여러분 책의 박스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야. 읽으시면 이해될 거야. 그런데 우리 시험은 요걸 잘 안 내는 거지. 원칙을 내는 게 아니라 항상 또 뭘 내나? 예외를 내놓겠지. 예외를. 그래서 이쪽을 여러분 그림을 설명하고 자 다시 한번 이제 미개발 지역이다. 그러면 순서가 뭐가 바뀐다? 개발하고 도시개발 순서가 바뀌는 거야. 두 개만. 그래서 뭐부터 지정? 구역 지정, 계획 수립이 나중이다. 그럼 그런 말이 없으면 올체로 뭐 나와? 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 이렇게 나오는 거야. 항상 뭐라고 쓰면 미개발 이렇게 써줬을 때만. 그러니까 자연 녹지다 또는 무슨 관리 지역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 순서가 바뀐다.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되지. 자, 그래서 이제 구역 지정까지는 그렇게 해결하면 되고, 자, 이제 다음 장 넘기면 아까 시행자는 정리했죠? 응? 시행자 첫 줄만 한번 읽어볼까요? 시행자 지정하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다음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누가 지정해?
지정권자가 지정하지. 근데 바꿔서 지정하기 전에 뭐부터 했어? 그렇지. 아까 적어준 게 신청 먼저 했어. 그래 신청하니까 그 중에서 지정했다. 그 원리로 돼 있어. 다시 그래서 시행자는 했으니까 오른쪽 페이지에 2번. 전부 환지 방식의 특례라는 말이 써져 있어. 지정권자는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자 밑줄 무슨 방식? 또 전부라는 말을 꼭 써야 돼. 전부 환지 방식일 때에는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시행자로 지정한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12개 시행자 중에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우선적으로 누구부터? 소유자나 조합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라 이렇게 놓은 거야. 다만 하고 예외지? 예외는 3월 달에 배울 거야. 3월 달에. 왜냐? 오늘 겨우 요 숫자 좀 하나 알아놨는데 여기다가 이제 1년짜리 넣고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헤매니까 그래서 3월 달에 그걸 공부를 할 거니까 우선 오늘은 3년짜리 요거 해제되는 것까지만 정확하게 기억하시라는 얘기야. 자, 다음 장 넘기면 양괄호 3번에 용어가 규약이 나와. 양괄호 4번에 시행 규정이 나와. 요것만 용어만 알면 돼. 요거는. 자,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환지 방식에서만 나오는 용어들이야. 환지 방식에서는 정관 작성하라 이런 말이 나와. 정관 작성. 그 다음에 규약을 작성하라. 그 다음에 시행 규정을 작성하라 이런 말이. 그러니까 수용에서는 안 나오는데 환지 방식에 가면 나온다는 이야기야. 그럼 아까 우리가 전부 환지라고 쓰면 전부인데 전부 환지는 누구 아니면 누구로 지정한다? 소유자나 조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때 이 정관이란 용어는 항상 시행자가 누구다? 조합이 시행자이다 이 말이야. 그럼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항상 만드는 게 이름이 뭐야? 정관이야. 그 다음에 토지 소유자가 시행자이다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필요하다? 규약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아까 이제 다만 안 배운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들이 못하게 됐을 때 못하게 되면 여기서 해야 돼. 그게 누구냐? 공공시행자야. 그럼 공공시행자일 때는 뭐를 필요한다? 시행규정이다 이렇게 나와. 그럼 이제 지난번 시험처럼 환지 방식을 지자체가 시행할 때는 규약을 작성한다 이렇게 나왔어. 그럼 맞아 틀려? 틀렸지? 항상 공공일 때는 뭐가? 시행규정이야. 다시 지금 배운 대로 환지 방식을 원칙은 누구로 해야 돼? 조합이나 소유자가 해야 돼. 그때 조합일 때는 정관, 소유자가 할 때는 규약이야. 근데 이 사람이 할 수 없는 경우는 공공이 하게 돼 있어. 그럼 공공이 할 때는 이름을 뭘로? 시행규정으로 이렇게 나와. 그럼 요걸 기억하면 나중에 정비사업에 가. 그럼 정비사업에 가도 정관, 규약, 시행 이게 나와. 그럼 딱 정관하면 뭐? 조합이다. 규약 나오면 소유자다. 시행규정 나오면 공공이다 이렇게 해야 돼. 바로 여러분들 이 환지 방식이 정비사업과 같은 개념이야. 그래서 환지 방식을 정확하게 하면 뭐가? 정비사업이 쉬워져.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비사업을 못하는 이유가 환지 방식을 알기 전에는 정비사업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 그래서 항상 우리 환지하고 관련된 건 나중에 어디에서 정비사업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시면 한 번에 해결할 수가 있어. 한 번에. 그러면 책에 있는 지문을 읽으려고 하지 마세요. 뭐 소유자 2명이 아니 뭐 공동시 아무 필요 없어. 그냥 소유자 이름 보이면 뭐 규약, 공공 나오면 시행규정, 조합하면 정관 이것만 물어봐. 그것만 맞추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아까 제한 부분 아까 미리 했죠. 근데 제한에서 여러분들 오늘 하나만 내가 확인해요. 다음 장 넘겨보세요. 혹시 양괄호 5번에 비용 부담 하면 기억나? 모든 제한 문제가 나오면 비용 부담이 발생한다고 그랬어. 그때 비용 부담 협의 찾아봐. 단어 있나? 협의. 그 끝문장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 말 기억나? 자, 이 제한 문제는 세계법에 있어. 국토계획법에 있어. 그래서 우리 국토에 뭘 배웠느냐? 주민이 입안을 제한할 수도 있다 그랬잖아. 기반시설 만들어달라. 지구단위 계획구역 좀 만들어 이런 거 제한한다고 그랬잖아. 그때 비용 나왔잖아. 그때 뭐라고 그랬어? 협의하여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렇게 나왔지. 그럼 도시정비법 배울 때 또 제한 문제가 또 나와. 그럼 비용 문제 또 나오겠지? 그럼 뭐라고 나와? 협의하여 제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이런 게 나와. 이렇게 공통적인 걸 묻는 거야 시험에서는.
그러니까 제한 단어 나오면 무조건 뭐 나온다? 비용 기억하시면 돼요. 날짜는 이제 확인 한번 다시 할까요? 그 위에 4번에 보면 수용 여부 통보하는 게 1개월 나오잖아. 1개월만 체크해봐. 혹시 국토기업 며칠이었을까? 45일 기억나? 요런 거를 또 공통적으로 시험에서 묻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이제 거기다 45일은 국토계획법이야. 그러면 내가 안 적어준 이유는 도시정비법 할 때 제한이 나올 거 아니야. 그때 3개를 그때 적어주려고 지금은 안 적어주는 거야. 그러니까 참고로 우리가 이제 제한 문제가 나오면 비용 부담은 공통으로 나와. 공통. 날짜는 각각 달라. 근데 날짜도 왜 지금 안 했느냐? 그때 원칙이 있어. 원칙이 있는데 법마다 이렇게 약간씩 바뀌다 보니까 그때 가서 원칙하고 왜 설명을 놔드리는 거니까. 자, 참고로 여기는 몇 개월? 1개월. 국토계획법은 45일. 우선 오늘은 거기까지만 공부해 놓고. 자, 그 다음에 시행자 변경에다도 3월이라고 써놓으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신탁개발 나와 있나요? 자, 신탁개발 옆에다 이렇게 쓰세요. 그것도 환지 방식에서만 나와. 환지에서 민간 시행자일 때. 신탁개발 이 지문은 어디에서만 나와? 환지 방식에서만. 또 시행자가 누구일 때만? 민간 시행자일 때만 신탁개발이 나와. 근데 우리 이것도 환지 방식 신탁개발 나올 때 지자체가 이렇게 나왔어. 지자체가 신탁개발한다. 그럼 맞아 틀려? 틀렸다 이런 문제거든. 간단한 지문이야. 그럼 지문 한번 보세요. 민간사업 시행자가 첫 줄 끝에 지정권자 뭐 받아서? 승인을 받아. 지정권자 승인 받아서 그 둘째 줄 중간쯤에 신탁업자와 그 줄 끝에 신탁계약을 체결하여 자 사업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어. 그 지문만 생각하고. 자, 다음 장 넘겨서. 그럼 이제 조합 중에서 우리 시행자 중에서는 누구를 출제하느냐? 항상 조합을 출제해. 단독으로. 그래서 어느 법을 배우든 간에 이 조합은 무조건 출제를 해. 지금 여기도 조합이 있고 도시정비법에 가도 조합이 나와. 또 주택법에 가도 조합이 나와. 그래서 그 조합은 매년 5개씩 나와. 요 3개법에 관련된 조합이 문항수가 5개가 나와. 근데 오늘은 이 조합의 기본 골격을 알아야 돼. 골격 6가지 알면 또 공부하는 게 훨씬 쉬워져. 대신에 도시개발조합에서 주의사항이 2개 있어. 도시개발조합은 모든 사업에 참여한다. 맞아 틀려? 틀렸지? 아까 어디에만? 그렇지. 이걸 꼭 기억해야 돼. 여기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에서만 시행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다른 사업에서는 그냥 조합 그냥 아무 규제가 없어. 그런데 도시개발법의 조합만 무조건 무슨 방식? 환지 방식. 전부 환지에만 참여하라 이렇게 놨어. 그 다음에 아까 공동 시행한다 못한다. 못한다. 요 2가지가 이 법의 조합의 특성이야. 원래 다른 조합은 전부 공동이야. 혼자 못하고 공동으로 이렇게 놨어. 근데 도시개발법 조합은 공동이 안 돼. 아까 12번 공동 출자법인에서 누구는 돈 안 낸다. 6번한테는 안 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그래서 이 2가지가 이 법의 핵심이야. 이거는 조합에서. 그러면 설립하려면 인가를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인가니까 사적이야 공적이야? 공적이지. 우리 개인들이 만드는 조합이지만 공적으로 보고 있어. 그래서 설립인가는 소유자 7명 이상이 정관을 작성해. 자, 지금 나왔지 용어가 뭐가 나왔어? 정관. 그래서 지정권자에게 설립 인가를 받게 돼 있다. 다시 말하면 모든 조합은 숫자가 나와. 요게 몇 명으로 할 거냐 요게. 그 다음에 누구한테 인가 받을 요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법마다 요거하고 요거에 대한 차이야. 지금 여기는 일단 7명 지정권자야. 적지는 말고 정비사업에 가면 5명의 숫자가 나오고 시장군수가 나와. 그런 것만 이제 구분하는 거야. 오늘 틀은 모두 소유자가 몇 명 이상이 필요하고 뭐 만들고 정관 만들고 누구한테 인가받고 여기 3개 틀이 있다 그 말이야. 2번째, 그러면 설립 인가를 받으려면 동의 요건이 필요해. 이 동의 요건은 1번, 2번 있는데 아까
개발계획 수립할 때 무슨 방식? 환지 방식 동의하고 동일해. 요게. 그래서 아까 조합이 시행자일 때는 받은 것으로 본다. 이유가 똑같은 동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단어를 기억해야 돼. 환지 방식에 관련된 동의는 같은 거야. 아까 개발계획 수립도 무슨 방식? 환지 방식이니까 동의 같고, 이 조합도 무슨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이잖아. 그러니까 동의 요건이 똑같다 그 말이야. 대신에 수용일 때는 동의 요건이 바뀌어. 환지는 같고 수용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야. 그래서 요게 동일한 요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 세 번째, 조합의 성격은 비영리,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이렇게 해놨어. 자, 포인트는 요거지. 지금 법인이야, 법인. 근데 법인도 무슨 법인? 사단법인. 여러분 이거 어디서 배웠어? 그렇지, 민법에서. 자, 우리 권리할 때 자연인하고 법인 그러잖아. 그 법인에는 사단과 재단이 있는데 사람의 집단이니까 뭐다? 사단법인 이렇게 말한 거지. 자, 네 번째, 조합의 성립. 자, 용어 글자 하나 차이야. 성격, 성립이야. 성립은 지금 우리가 인가를 받았어. 그럼 이 설립인가를 성립으로 보느냐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는 얘기야. 인가 받고 30일 안에 설립했다는, 자, 뭐를 하면 등기야. 요 등기를 뭐로 본다? 성립으로 봐. 그러니까 인가 받았다고 성립됐다 그러면 틀려. 인가 받고 뭐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자, 등기하는 이유 뭐니까? 법인이니까 뭐하라? 등기. 그래서 그 등기한 것이 바로 뭐다? 성립이다 이렇게 나와. 옛날에 우리 쉬운 시험 문제들은 많이 나와. 이게 답으로 설립인가 받으면 성립한다 이렇게 나왔잖아. 인가 받고 뭐 해야 돼? 등기해야 성립한다 이렇게 돼 있어. 다섯 번째, 조합원은 구역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이 사람을 조합원이라 하는데 우리는 더 정확하게 배우려면 이 사람을 당연조합원이다 이렇게 말해. 그러니까 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는 나는 조합원이 되기 싫다 그런다고 조합원이 안 되는 게 아니라 하기 싫어도 조합원이 돼야 돼. 당연히 그 말은 내가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상관없어. 또 동의 여부 상관없어. 또 거주 여부 상관없이 무조건 누구다? 조합원이다 이렇게 해놨어. 그럼 나중에 이제 재건축에 가서 조합원 그러면 그때는 반드시 뭐 동의한 사람만을 조합원 이렇게 된 거잖아. 이 차이점을 미리 구분하기 위해서 일단 여기는 소유권만 갖고 있으면 무조건 누구다? 조합원이다. 이런 원리로 설명을 해야 돼. 그 다음에 6번에 민법을 준용한다 이렇게 나와. 그 민법을 준용한다는 말은 이 법 외에는 민법 중에서 자, 뭐에 관한 거?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 이렇게 나와. 여기에 보면 성질은 공법상 그랬어. 근데 공법이란 법률이 있어 없어? 없지. 공법이란 법은. 그러니까 공법상의 성질은 갖고 있지만 법인이라는 건 무슨 법? 민법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라 이렇게 나와. 그럼 결론은 지금 여기까지 설명한 이유가 뭐냐? 요게 도시개발조합하고 도시개발하고 정비사업은 이게 공통적이야. 이게 공통적. 이 3, 4, 5, 6번이. 그래서 이제 조합원에서 여기는 당연이지만 정비사업에가 뭐 해야 된다? 동의해야 된다. 이거 하나 차이야. 나머지 1번, 2번은 숫자가 달라진다는 얘기야. 소유자 인원이 달라지고 요 설립할 때 인가권자가 달라지고 그 다음에 동의 요건은 각각 다 달라.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해년마다 나오는 게 뭐였어? 동의 요건이지. 동의 요건은 해년마다 출제를 해. 여기다 출제하고 또 어디에다 재개발, 재건축에다 동의 요건 숫자로 출제하는 게 바로 이 부분이야. 그러니까 숫자는 무조건 외워야 되는 숫자야. 근데 지금 뭐 외울 거는 없고 나중에 여러분 이제 공식 알려주면 그대로 외우시면 돼. 재개발, 재건축은 동의 요건이 가장 까다로워. 그런데 거기를 해년마다 문제를 내잖아. 그러니까 그때는 손바닥에 적어서라도 가서 그건 무조건 맞춰야 돼.
손바닥에 안 적어도 다 맞게 돼 있어. 그때쯤 되면. 그러니까 요게 기본 틀이 모든 조합은 일단 6개 기본적인 골격을 갖고 있고 차이점 세 군데야. 소유자가 누구냐? 누구한테 인가받느냐? 동의 요건이 어떻게 되냐? 요것만 달라져. 나머지는 기본적으로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야 돼. 이걸 알아야 또 주택법의 조합은 무슨 차이가 있느냐 또 이렇게 배우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시험에서 5개까지 출제를 하니까 이 조합 문제 보통 3개 정도로 맞는 게 나오거든. 정리하시면 되니까. 자, 역시 이번 달에는 그것만 체크 한번 할게요. 자, 1번. 설립인가? 자, 소유자 몇 명? 7명 이상. 그 다음 줄에 뭐 만들고? 정관. 그리고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받아. 또 하나. 지금 법률 배울 때 인가권자가 누구냐 일일이 외우지 말란 얘기야. 이런 거는 나중에 다 공식이 있어. 공식. 그때 외우시면 되니까 그냥 쭉 지문만 읽으려고 노력하시면 돼. 그 다음에 쭉 내려서 설립의 동의. 자, 1번 동의 요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점 2번 중간에 조합의 법인격, 법적 성격, 법인. 자, 성립은 인가받고 날짜만 확인 며칠 안에 30일 안에 등기해야 돼. 그 등기를 바로 성립으로 봐. 근데 이제 우리가 법인도 간단하게 그냥 법인 그러면 안 돼. 자, 칠판에 써진 대로 비영리 공법상의 사단법인이다. 제대로 공부하셔야 돼. 그 다음에 그 준용 규정. 준용은 이 법으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에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 3번 조합원. 조합원의 자격은 그 구역 안에 누구다? 토지 소유자. 그 구역 안의 소유자는 당연 조합원이다. 사업을 찬성하든 반대하든 동의했건 안 했건 거주하든 안 하든 무조건 조합원이다. 그거 알고. 자, 다음 장 넘어가서 이번 달에는 자, 맨 아래쪽에 조합의 임원, 그 임원 이름만 좀 기억할 거. 자, 임원이라는 것은 그 구성에 보면 조합장, 조합장은 한 명이죠. 이사, 감사, 요걸 조합의 임원이다 이렇게 불러. 자, 나머지 내용을 일체 보지 말고 오늘은 그런 건 아직 볼진 아니니까 그 정도만 기억하시고 페이지 넘겨서 오른쪽 페이지에가 이제 실시계획이 나와. 실시계획 찾았나요? 그럼 지금 단계가 어디를 배운다? 지금 2단계 배워. 방금 여기까지 내용 끝난 거야. 지금부터 요거하고 요 과정을 배워. 인가 작성해서 인가 받는 과정. 자, 먼저 실시계획 작성 시행자. 두 번째 의견 청취 지정권자. 그다음에 실시계획 인가 고시. 역시 지정권자. 어차피 이쪽에서는 문제 내는 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어요. 일단 계획을 시행자가 공사하는 계획이야. 항상 공사. 그럼 공사하는 계획을 누가? 시행자가 작성해. 그럼 작성하면 요 지정권자한테 자 뭐를 하느냐? 인가 신청을 해. 그럼 신청을 받은 지정권자가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뭐 한다? 인가 고시한다. 요 순서야. 그래서 이제 시행자가 작성할 때는 아까 1번, 2번. 아까 요 1번, 2번. 요거 1번은 무슨 계획에 맞게? 개발 계획에 맞게. 그리고 항상 주의할 게 무슨 계획? 지구. 그게 시험 문제야. 그러니까 무조건 실시 계획 작성할 때는 무슨 계획 포함되어 있다? 지구 단위 계획. 그럼 여러분 시험에서 개발 계획에 지구 단위 계획 포함되어 있다. 이 말 나오면 맞아 틀려? 틀렸지. 개발 계획에는 없어. 지구 단위 계획은 어디에만 있어? 실시 계획에만 있어. 그걸 내는 거야 시험에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험에서는 요걸 자주 써. 요 의견 청취를. 혹시 원래 의견 청취는 원칙은 어떻게 배웠나요? 여러분들이? 요 인가 앞에. 인가 앞에 있는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 그렇지. 주민의 의견 청취야. 원래 법률상에 무슨 계획 인가 나오잖아. 그 인가 절차 앞에는 반드시 누구? 주민 의견 청취야.
그럼 또 주민의 의견을 청취할 때는 어떻게 했나? 공고와 공람. 공람하면 날짜도 며칠? 14일 이상. 공고 어디에다? 신문에다. 이런 걸 배웠어. 이게 원칙인데 이 법이 출제하는 이유가 뭐냐? 여기는 지정권자가 하급기관에 의견을 청취하는 걸로 돼 있어. 이게 유일하게 공법에서 인가 절차 앞에 의견 청취가 주민이 아닌 경우가 요거 딱 한 번이야. 그러면 지정권자 하급기관 해봐. 지정권자가 국장이야. 그럼 누구? 시도지사. 시도지사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 이렇게 나와. 왜 이걸 이렇게 바꿨느냐? 지금 여기 신도시잖아. 신도시에 주민이 거주해 안 해? 안 하지. 주민 의견 들을 수가 없어. 그래서 하급기관 의견 청취야. 그런데 다른 사업은 전부 주민이 있어. 있으니까 누구? 주민 의견 드려야 돼. 그래서 묻는 거야 시험에서. 안 배웠지만 한번 다시 해볼게요. 우리 관리처분계획을 배운 적도 없어. 관리처분계획 인가하겠다. 그럼 인가하려면 누구의 의견? 그렇지, 당연히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야. 무조건 공법에서 어떤 계획에 인가하고 나면 무조건 누구? 주민 의견 청취 이렇게 기억해야 돼. 그 날짜도 똑같이 뭐하고 공고 공람하고 이렇게 나와. 그런데 신도시 만드는 실시 계획에는 주민이 아니라 누구의 의견? 하급기관 의견. 그래서 내는 거야 시험에서. 몰라서 내는 게 아니라 착각을 하거든. 여기다도 딱 시험장에 가면 자, 지정권자가 신문에 공고하고 14일 이상 공람하여 주민 의견 날짜까지 다 맞춰주거든. 그러면 그렇지 맞았지 이러면 안 돼. 자, 항상 기억할 건 무슨 도시? 신도시. 신도시 실시계획은 신도시인데 전답 주민이 거기 살질 않아 아직은. 그러니까 주민 의견 들을 수가 없다야. 그래서 누구의 의견? 하급기관 의견 이렇게 나와. 뜻 아시겠지? 그러니까 내는 문제를 알아야 돼. 왜 여기다 출제하는가? 다른 거하고 다른 예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공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시험 문제는 뭐가 나와? 예외잖아.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내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원칙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여기만 누구로? 주민 의견이 아니니까 묻는다. 그런 내용이야. 아시겠지? 뜻은? 그 다음 인간은 이제 계속했으니까 안 적어도 되겠고 문제가 조금 어렵게 냈다. 그럼 요걸 내 이제 고시의 효과를.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인가 효과로 출제됐을 때 뭐 틀리신 분 없어. 근데 고시의 효과를 내면 여러분이 많이 혼동을 해. 자, 고시 효과 나오면 첫째, 고시 내용에 관리 계획이나 또는 지구 단위 계획이야. 관리 계획이나 지구 단위 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어. 그러면 결정할 사항이 있으면 뭐 하면 돼? 결정고시 하면 되겠지. 근데 결정할 사항도 결정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 그러니까 따로 결정고시 했다 안 했다? 안 했지? 안 하고 결정고시 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 그러면 이게 뭐냐지?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 결정할 사항이란 기반 시설의 설치 등을 말해. 자, 그럼 여기서 기반 시설 가장 대표적인 뭘까? 도로. 신도시 만들려면 뭐부터? 도로 만들어야 돼. 그러면 자, 고시 내용에가 8차선짜리 도로 만들려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8차선짜리 도로 만들려고 그래서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 결정해야 돼. 근데 결정하면 또 시간이 어떻게 돼? 많이 소요되겠지? 그러니까 이미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고 바로 뭐하라? 도로 만드는 사업 들어가라 그 말이야. 근데 왜 지구단위 계획 들어가 있어? 우리가 지구단위 계획 의무적 사항 배웠잖아. 기반시설의 배치나 규모. 그러니까 지구단위 계획 또 무슨 시설? 기반시설에 관한 내용이 들어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는 항상 뭐가 나오냐면 관리계획만 나오는 게 아니라 무슨 계획도? 지구단위 계획도 나온다는 얘기야. 그 말은 이미 배운 대로 지구단위 계획 의무적 사항에 기반시설 배치 규모 있었잖아. 그러니까 그것도 똑같아. 그래서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다시 자, 고시의 효과 물으면 그 고시된 내용에가 뭐가 들어가 있어? 기반시설 설치. 이런 게 법조문에는 없어. 이걸 이제 해석해야 돼. 기반시설 설치 같은 내용이 있으면 무슨 계획이나 관리계획이나 지구단위계로 뭐 해야 돼? 결정해 줘야 돼. 근데 이거를 이미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보고 바로 사업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두 번째가 종전에 관리계획으로
결정할 사항이 있어. 그것과 지금 고시 내용이 달라. 법에서는 그를 다르다 이렇게 해놨고 저촉됐다 이렇게 말해. 그럴 때에는 고시된 내용으로 아예 그것도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어. 이건 또 무슨 이야기냐면 지금 여기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기 전이야. 요거 지정하기 한 15년 전에 15년 전에 이렇게 도로 내려고 관리계획 결정해놨어. 그러니까 종전에 요 지정하기 전에 도로 만들려고 결정했어. 그때 도로는 신도시 만들지 모르고 2차선 도로 만들려고 결정해놨어. 2차선. 근데 신도시는 2차선 갖고 돼 안 돼? 안 되겠지. 근데 이제 고시 내용은 8차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2차선하고 8차선이니까 전혀 내용이 다르잖아. 그럴 때는 뭘로? 고시된 몇 차선? 8차선으로 만든 걸로 하겠다. 그런 뜻이야. 그게 바로 고시의 효과야. 그러니까 고시 효과는 전부 무슨 시설? 기반이야. 기반. 그러니까 저게 만들어지는 과정에 도로 따로 만드는데 관리계획 결정하면 또 기초조사부터 다시 시작해서 몇 년씩 소요될 거를 바로 그냥 그런 거 없이 바로 만든 걸로 보고 사업 들어가고 예전에 혹시 만들어 놓은 거 중복이 됐는데 고시할 내용하고 다르더라? 그럼 뭘로? 고시된 내용으로 바뀐 것으로 본다. 이렇게 말해. 여기까지가 이제 실시행 내는 시험 문제는 세 단계가 요 내용이야. 자, 확인 들어갈게요. 먼저 1번 작성의 1번. 시행자는 실시계획 작성하되 둘째 줄에 무슨 계획 포함하고 지구단위 계획 포함돼야 되고 그 다음에 2번의 내용에 보면 3개 밑줄 그어볼까요? 설계, 도서, 자금계획, 시행기간. 요거 어디서 나왔어? 국토계획부 실시계획 똑같이 나와 있지? 그러니까 이런 건 다 똑같아. 내용 자체가. 한 군데 나오면 다른데 똑같이 나와. 그 다음에 기준은 어디에 맞게? 개발계획에 맞게 하고. 다음 장에 인가권자 동그라미. 인가권자 하면 누구? 지정권자. 이거 말면 돼. 뭐 읽으려고 하지 말고. 인가권자 하면 누구? 지정권자. 이때 인가전의 의견 청취는 누구의 의견? 지정권자가 하급기관 의견. 그러면 되지. 지정권자가 하급기관의 의견. 다시 말하면 원래대로 하면 누구의 의견인데? 주민의 의견인데 신도시는 주민이 없기 때문에 하급기관 의견으로 대신한다. 그 내용이야. 그래서 첫 줄에 끝부분에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면 하급기관 누구? 시도나 대도. 시도나 대도의 의견을 듣고 반대로 시도지사가 지정권자면 누구의 의견을? 시장, 군수, 구청장 의견 들어라. 이렇게 나와. 거기까지 읽으시면 돼. 오른쪽. 고시의 효과. 방금 설명한 고시의 효과. 1번. 결정고시 의제란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 고시의 내용 중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 지금부터 밑줄 그어보세요. 관리계획 그리고 괄호 속에 지구단위계획까지 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그 다음 줄에 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사항 그거까지 밑줄 긋고 이걸 써놓으세요. 거기다 뭐 기반시설 설치 등 써놓으시면 되지. 그러니까 기반시설의 설치는 무슨 계획으로? 관리계획으로 또는 지구단위로 결정할 사항이다. 그 내용이야. 이걸 딱 써놓으면 나중에 이해가 되겠지. 그런데 결정해야 되는 사항인데도 그 관리계획이 뭐 된 것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놨잖아. 그리고 이 경우 종전의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사항 중 고시 내용에 뭐 되면 저촉되는 것은 그 고시된 내용으로 뭐 된 거? 변경된 것으로 본다. 이게 조금 어렵지만 그래도 지문 알면 이해되실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지형도면 고시는 이걸로 대신 자 아까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이 말 나오면 무조건 지형도면 고시는 무슨 기간 안에? 사업시행기간 안에 한다. 똑같아. 어디든지. 결정고시 된 것으로 본다 써지면 무조건 무슨 기간 안에? 사업시행기간 안에 하면 된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그래서 이제 실시계획 쪽은 거기까지 하시면 되고 자 쉬었다가 211페이지 시행 방식 쪽으로 들어갈게요. 211페이지 시행 방식. 자 요거는 이제 지우셔도 상관없을 거야.